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및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 현재 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죠. 고령자인 경우에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80세가 넘는 고령이 있었고 농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그 외에 일실 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모두 제가 직접 처리됐던 실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요, 제가 사실 사망사고도 자주 있는 편이에요. 자주 있는 편인데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아무래도 망인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잘 안 하는데요. 가만히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넘어간 상태에서 약 한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하셨는데 도로 이제 무단횡단이었기 때문에 그 일반 그 농촌 가시다 보면은요, 이면도로 있죠, 중앙선이 없는 그런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건너시다가 사고가 나셨고요. 그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고령자셨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은 인정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보험회사에서 했었고요. 소득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농업인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급여를 받으셨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농업인으로서 소득을 얻었던 게 이분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본인이 먹기 위한, 본인의 의식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농촌 활동이었는지, 경제 활동까지, 즉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농촌 활동이었는지에 따라서 이 소득이 인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지연부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면적을 따졌을 때에 결론적으로 100평이 넘는 면적, 100평이 넘는 농작물 면적에서 농작물을 제외하셨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농작물 보험에 가입한 걸 보면은요, 품종들이 나옵니다. 황도, 뭐 백도,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들, 즉 농사 짓는 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과실도 재배를 하셨었으며, 또한 보시면 이렇게 잡곡이라든가 뭐 두류, 이런 식으로 해서 출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본인이 만약에 드시려고 했다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출하를 하셨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출하량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자 보험회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다, 물론 이제 출하량이 있어가지고 소득을 얻었던 건 알겠는데 그 소득이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인정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례라든가 어떤 근거 자료를 통해서 보완 후 저희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그 평균 임금이 아니라 농업인이셨기 때문에 농업 일용 임금, 즉 농촌 일용 임금을 기준으로 농업인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까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약관 기준에 따른 위자료는 이렇게 돼 있죠. 약관에 보시면 60세 이상이면은 5천만 원만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을 공제하게 돼 있죠. 하지만 그리고 장례비는 500만 원 돼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산정할 때에는 그건 약관 기준일 뿐이고, 저희가 산정할 때에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 기준에 따라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소송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정을 했고요. 비재산적 손해라고 하는 위자료 기준을 위에 보시면 5천만 원이 아니라 과실을 공제해도 8,4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였는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치료비는 발생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농촌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했고요. 당연히 이 소득 자체는 그 당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평균 임금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공제는 소송을 하든 비소송을 하든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가 없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가동연한이라고 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1년이라고 하는 76세 이상도 1년 약관 기준상, 그리고 저희가 판례를 찾았던 거에서도 80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은 똑같이 호프만 개수로 적용하느냐 라이프니스 개수로 적용하느냐 좀 차이가 있었고요. 과실 부분에 있어서도 약 10% 정도 저희랑 이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이 돼가지고 합계한 금액은 요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됐었고요. 다만 여기서 특인율이라고 하죠. 소송을 하지 않았지만은 소송 기준에 따른 금액을 산정했고 여기에 따라서 합의를 받기 때문에 특인율이라고 해서 특인율이 약 여기서 93% 정도 적용이 돼서 합의가 됐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여러분, 농업인들에 대한 교통사고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고 해서 경제활동, 농업활동이 위축되어 있었으므로 일시수익은 산정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입증은 그 받고자 하는 유족 측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입증을 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서상 망인이 되신 분에 대한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게 비춰줄 수 있다, 남들에게. 그런 이유로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결국 누구 좋은 일만 하는 걸까요? 주식회사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한테 맡기셔도 되겠지만은 주변에 또 믿음 가는 손사가 있으시면은 그쪽 전문가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토지 거래를 할 때에도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는데, 이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사고에 대한 합의는 뭐 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항상 예, 이제 끝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죠. 최근에 또 채널 A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중인 데에서 인터뷰 중에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요. 그 내용도 방송에 나오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상담을 요청하실 경우에는요, 제 전화번호가 뒤에 뜨기도 하지만 이렇게 밑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을 이걸 클릭해 주시면 밑에 이렇게 상담 신청란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걸어 놓으시면 제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담 신청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그 농업인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 사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